안녕하십니까. 네. 척척정형외과 석주필입니다. 네, 서울한통증학과 우상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죠. 저희가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이제 무릎의 질환, 특히 그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 이제 많이 하는 이제 주사 치료, 관절광 내 주사 치료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제 주사제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릎 관절광 내에 주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험이 되는 주사가 4가지가 있죠. 크게 4가지가 있죠. 네, 4가지가 있어서 그 4가지의 특징과 한번 장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그냥 연고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닳아 없어지는 이제 기계적인 마모 현상, 그런 퇴행성 질환들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새는 조금 컨셉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관절염이 단순히 그냥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에 생기는 염증이라든지 그 연골 아래쪽에 있는 곳에 이제 변성들이나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이런 근육의 약화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이제 포함하는 전 관절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네. 연골이 이제 닳는다보다는 염증으로 인해 이제 녹는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닳는 이제 물리적인 그 마찰 마모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요새는 이제 질병의 컨셉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기계로 너무 이제 닳는다기보다는 이 초기 시작부터 이제 기계적 마모가 이제 어떤 이 시작이 어떤 이제 트리거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결국은 연골을 심하게 이제 손상을 주는 거는 염증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염증 과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요새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실은 퇴행성 관절염이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인터루킨이라든지 TNF 알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연골의 핵심 성분들인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콜라겐 주사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증과 변형의 어떤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치료 역시 단순히 그냥 퇴행성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냥 관절만 이런 보호해주는 윤활제 보충 이런 컨셉을 넘어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조직의 이제 그 환경까지 개선시켜주는 이제 염증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치료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저희가 하는 주사제가 4가지가 있죠. 네,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많이 맞으시는 것들이 이제 히알루론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골 주사 제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맞으시는 주사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또 그 다음 많이 맞으시는 주사일 텐데 우리 이제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PN제제 또는 PDRN, DNA 주사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콘주란 주사라고 하는 이제 PN제제 주사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아텔로 콜라겐, 이제 콜라겐 주사. 이제 크게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흔히 많이 맞으시는 주사들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은 재생 주사나 그 DNA 주사 3번째 말씀하셨던 거랑 콜라겐 주사는 보험이 된 지가 아주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건강보험 급여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4가지 주사를 거의 모든 병원들에서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4가지 주사가 워낙 좋은 주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이제 다른 비급여 치료들은 처음부터 다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급여 주사들과 섞어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정도로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우선 첫 번째 히알루론산 주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히알루론산은 우리 무릎에 있는 관절액의 어떤 핵심 성분들이죠. 자동차의 엔진 오일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관절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어떤 버퍼링, 완충 작용을 동시에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요, 히알루론산 농도가 계속 낮아지고 묽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게 점탄성 보충요법. 그래서 이제 기름칠만 한다기보다는 이제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무릎을 보호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히알루론산은 저희가 왜 인공 눈물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아니면 이제 피부가 막 갈라지거나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뭔가를 이제 좀 발라줘서 보호제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보시면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먹는 영양제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설명드릴 때 뭐 관절 안에 영양제를 직접 넣어드리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보호를 해주고, 실은 히알루론산이 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물리적인 보호작용과 어떤 그 화학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 두 개를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아주 옛날에 이제 5회형 제제를 쓰기 때문에 5번도 맞았었죠. 일주일 간격으로 5번도 맞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3번 맞는 주사제를 거의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맞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3회에 투여하는 이런 선형 구조식이었죠. 분자량이 이제 300만 달톤 정도 된다고 하고요. 체내 요소에 대해서 이제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3번을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좀 한 번에 끝낼 수 없느냐 해서 최근에는 이제 일회용 제제들도 나왔어요. 최첨단의 어떤 뭐 크로스링킹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얘네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분자량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무겁고 한 번 맞아도 오래 가고, 좀 더 이제 양도 실은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주사해서 한 번만 주사해도 3회형 제제처럼 이제 효과가 오래 갈 수 있게 만든 주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제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제일 오랫동안 맞아왔던 3회형 제제는 이제 꼼꼼하고 약간 안전한 약간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통증도 좀 덜하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늘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3회 맞으시는 거는 조금 이제 이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얇은 바늘로도 이제 잘 들어가는데, 1회 제형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물형으로 분자량이 더 크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점도가 더 높아서 얇은 바늘로 잘 안 들어가서 맞습니다. 바늘이 좀 굵어서 한 번 맞을 때 좀 통증이 좀 심한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3회형 제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매주 이제 주사를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주사를 했을 때 특히 뭐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게 없기는 해요. 특히 이제 뭐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3번씩 와야 되고, 저희가 모든 주사 행위는 어쨌거나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할 때마다 주사 통증이 생긴다든지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조금씩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1회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실 모양의 히알루론산을 그물 모양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링킹 서로 이제 붙여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콜라겐 주사처럼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맞아요. 좀 물이 차고 붓는 부작용이 전에 좀 있는 분들이 있으셨고, 맞습니다. 요새는 그런 이어주는 분자들도 많이 전보다는 좋아져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적어지기는 했는데 간혹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3회 제형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또 요새는 워낙 뭐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서 나 다음 주에 뭐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못 온다 뭐 하시는 분들께는 뭐 좀 1회 제형을 또 이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보면 이제 그 일회용 제제 같은 경우에 장점은 어쨌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그냥 치료가 딱 끝날 수 있고, 뭐 다음 주에 스케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멀리에 어디 뭐 지방에서 서울까지 주사를 맞으러 오셨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오시기는 힘드니 이제 이럴 때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에 찔러서 끝내니까 감염의 리스크도 줄어들겠죠. 또 여기 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 이 히알루론산을 맞고 나서 그 다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3번째 DNA 주사나 4번째 콜라겐 주사를 또 연달아서 이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은 그런 분들이 히알루론산을 3번 맞고 DNA 주사를 뭐 4-5번 맞으면 주사를 2달 동안 거의 매주 오셔서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DNA 주사나 콜라겐 네. 주사가 나온 다음에는 일회용 그 네. 히알루론산 제제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한 번 주사하고 그 네. 이후에 나머지 또 주사를 다른 맞으시는 주사들을 거기 맞으시는 때문에. 주기가 좀 짧아질 수가 있어서. 네. 다만 단점을 이제 보시면 네.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이제 일시적으로 그 그물망 성분 때문에 네. 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네. 주사를 맞았는데 이거 막 더 봤더니 아프다. 더 아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우선은 그냥 안전하게 3번 네. 나눠서 맞으시고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재보충을 위해서 오셨을 네. 때 뭐 별로 안 아프시다고 하면 네. 그때는 이제 저희 한 번에 맞아보실까요? 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아무리 주사를 잘해도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초음파를 보면서 물론 하지만 이게 블라인드로 시행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삼회형 제제는 그래도 주사했을 때 네. 좀 옆으로 잘 안 잘못된 들어가도 네. 나머지 2번의 기회가 네. 있는데 이제 한 번에 탁 맞는 주사는 실은 주사제가 약간 옆으로 새버리면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번 나눠서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일회용 제제나 삼회용 제제는 약간 본인의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맞으시면 결정하시면 좋을 거예요. 효과는 비슷하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가장 급할 때 우리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네.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뭐 당연히 자주 많이 맞는 게 좋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급성기에 갑자기 물이 확 차오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작, 우리 염증 발작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이제 쓰시다 보면 어느 날은 이제 염증이 확 심해져서 뭐 진짜 걷지도 못해서 뭐 네네. 휠체어 타거나 뭐 이렇게 막 부축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럴 때 또 빨리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네. 뭐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서 또 통증을 줄여줘서 또 운동도 하고 하셔야 네.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관절염을 또 막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뭐 면역세포의 유입을 즉각 차단해주고 네네네. 통증 유발 물질의 합성을 막아주는 또 이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이제 주사를 또 맞으신 분들이 간혹 여쭤보시는 게 뭐 이제 주사가 이제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네네네. 이거 그쵸. 이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뭐 이거 맞으면 뭐 1년을 가나요? 뭐 맞죠, 2년을 맞죠. 가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주사 직후에서부터 최대 4주까지가 네. 이렇게 뭐 급성기 염증을 이제 확 가라앉혀주고 네. 이런 이제 염증 항염 효과가 대개는 12주차까지는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유지되다가 뭐 3개월 뒤로는 이런 이제 효과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꼭 이 주사를 맞아서 뭐 한 번에 1년을 버틴다기보다는 네네. 급성의 염증은 가라앉히고 다시 재발이 없도록 이제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예. 그런 이제 몸 상태를 만드는 걸 이제 목적으로 드리는 거지. 네. 스테로이드 주사만으로 이제 뭐 평생 관절염을 이제 가라앉혀서 할 그쵸.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방도 또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급성의 염증을 이제 빨리 가라앉혀주는 어떤 이제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이 만성적으로는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연골의 두께를 또 이제 얇게 만드는, 그러니까는 이제 재생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네네. 있어서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맞으셨던 분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맞지 않고 이제 지내셨던 분들을 이제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네네. 확실히 스테로이드를 맞았던 분들이 연골이 좀 더 얇아져 있고 관절 파괴가 가속된다는 그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서 이렇게 뭐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뭐 간혹 뭐 나 당장 내일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주사를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너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의존하지 마시고 급성기에는 이제 통증 가라앉혀주고 다시는 이제 재발이 없도록 좀 이제 운동이라든지 네네. 이런데 네네. 신경 쓰셔서 네. 또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시거나 예. 좀 이거 잠시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새는 관절염의 개념이 기계적인 마모보다는 또 만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도 어떻게 염증을 가라앉혀서 네. 이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 중 하나라고 볼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꼭 뭐 이런 주사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급성기에는 맞더라도 뭐 잘 관리하셔서 약간 적절하게 섞어 쓴다는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죠? 네. 네, 그래서 급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이후에는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네네. 이런 다른 치료의 병행을 통해서 네. 이 건강한 무릎을 오래 쓰실 수 있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것도 약으로 소염진통제나 이런 것도 네. 염증을 조절하시는 것도 네. 좋지만 약으로만 계속 드시면 이제 그 약에 의한 부작용이 또 네. 올라가고 그렇다고 주사만 쓰면 또 이제 주사에 의한 부작용이 계속 네. 올라가니까 이 두 가지를 약간 적절하게 배분을 네. 하면 둘 다 좀 줄여서 쓰면서 부작용을 줄여쓰면서 효과는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네네. 뭐 박한수님 같은 경우 네. 이제 관절염이 발생해서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예. 이제 주사로만 평생 관리가 가능한지 네네. 꼭 나중에는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건지 네네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네. 이제 취지의 내용들을 네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급성의 통증이 심할 때는 뭐 주사든 네. 뭐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든 뭐 또는 이후에 히알루론 주사든 네네네. 병행하셔서 네. 이제 평소 통증을 관리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요새는 관절염에 대한 이제 치료 개념도 바뀌어서 그쵸. 뭐 급성기는 이렇게 빨리 염증 가라앉혀 주고 네. 또 뭐 약물 통해서 이제 또 관절 안에 만성적인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또는 보호대라든지 네네. 또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중요하죠.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통증 관리가 된다면 다른 연고를 이제 막아줘서 꼭 인공관절 없이도 뭐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네네. 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조아조아님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대개 이제 최소 간격은 저희가 그래서 아까 12주 네네네네. 말씀드렸듯이 앞서 맞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네네네네. 효과가 떨어지는 네. 최소한 3개월 뒤, 네네. 그다음에 뭐 안전하게 보자면 6개월 정도. 네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년에 최대 한 부에 대해서는 네네. 3, 4회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좀 통증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조아조아조아님 질문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얼마나 간격을 두고 맞아야 여쭤보셨는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무래도 반감기가 존재하다 보니까 몸에 들어오면 결국 들어왔다가 다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몇 개월 뒤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은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부위별로 따졌을 때 뭐 허리나 목 같은 신경 치료는 뭐 1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을 두고 4회에서 한 6회 정도는 맞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절 주사할 때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고지사항이 동일한 관절에 주사했을 때 최소 2주에서 4주 간격을 둬라. 근데 1년에 3회, 4회 이상은 넘지 마라.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성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길게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1년에 4번 맞으려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간격은 두고 맞으셔야 안전할 거고 다만 이제 이럴 때는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게 환자분들께서 보통 무릎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은 어깨에도 지금 스테로이드를 썼었고 뭐 허리나 목에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럼 이제 무릎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일수는 완전히 줄이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대신 다른 약제들로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또 보라님께서는 이제 프롤로 주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프롤로 주사도 이제 뭐 관절 안에 드리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프롤로 주사는 이제 인대 부착부에 이제 주사를 드려서 이제 우리 증식 인대 증식을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 안에 연골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관절 주변에 인대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또 이제 연골 밑에 이제 뼈도 약해지고 이 관절 전체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약해진 인대를 강화해서 관절 안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좀 덜 가게 해준다든지 이제 관절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인대가 약해져서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면 또 이제 연골이 더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관절 주변 인대 강화를 목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는 요게 이제 포도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골에는 직접 그 영양물질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롤로 주사를 관절 안에 이제 들여서 뭐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준다는 네네. 의미로 이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당을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제 인대 했을 때랑 네. 또 이제 관절 했을 때랑 네. 이게 농도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관절 안에 직접 쓸 때는 네. 되게 고농도의 포도당을 네, 쓴다든지 훨씬 고농도로. 아니면 이제 또 네. 프롤로 주사라는 개념 자체가 꼭 포도당만 쓰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피디알렌 같은 제제를 직접 관절 안쪽에다가 넣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막 엄청 효과가 좋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또 뭐 예. 효과를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있고 또 뭐 프롤로 주사가 또 아프기도 하고 맞아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프롤로 주사도 이제 종류가 또 있다 보니까 그쵸. 네. 뭐 신경 프롤로 해서 뭐 관절 주변 신경에 이제 프롤로 주사를 네네.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 효과 좋다고 하신 분들이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한번 네네. 잘 여쭤보고 그리고 이게 그 프롤로 주사 하실 때 이제 PDR렌으로 DNA 주사를 네. 하실 때 그 따로 이제 환자분들께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 실은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쓰시는 쓰시는 또 분들도 원장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계세요. 예, 네. 이제 프롤로가 주기는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보조적으로 뭐 소량 들어가는 아주 경우도 소량, 있고 하기 뭐 때문에 극소량 넣어서 같이 하시는 예, 분들도 왜냐면 계시죠. 급성기의 효과를 위해서는 네. 또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냥 무조건 프롤로다 해서 딱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 병원에 뭐 어떤 프로토콜을 썼는지 네. 뭐 어떤 부위에 주사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네. 같기는 해요. 네네. 또 김갱희님께서는 이제 이런 무릎 주사들이 발목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 뭐 발목을 이제 전문으로 해서 네네. 뭐 이런 히알루론산 주사를 이제 발목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 음. 드리기도 하는데 네. 이 안타깝지만 이게 이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하고 어깨에만 급여 적용이 되기 그쵸. 때문에 네네. 이 보험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사들은 다 무릎에만 이제 또는 그쵸. 효과가 이제 네. 스테로이드 제외하고 뭐 PN 제제든 콜라겐 제제는 다 무릎에만 일단은 허가가 나 있어서 네. 좀 발목에는 적용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릎에만 적용이 되는 데다가 네. 이게 그 질병에서만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삐끗해서 네, 다쳤다. 뭐 염좌라든지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게 DNA 네. 주사는 보험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네. 저희가 세 번째 그 주사제 네. 이제 DNA 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DNA 주사는 저희가 그 PN 제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실은 이 DNA 주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PDR렌이라고 하는 네. 제제가 있고 PN 제제가 있는데 PN 제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관절에 약제예요. 더 적합하게 네.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에 그냥 윤활만 보충시킨다던가 아니면 염증 억제만 시킨다던가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다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콘주란, 아티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네. 나와 있고요. 이게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보험이 네, 기급이 전혀 되지 항목이라 않았죠. 네. 굉장히 비쌌어요. 네. 뭐 한쪽 맞으실 때 뭐 20만 원, 15만 원, 30만 20만 원.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험이 돼서 뭐 한 5만 원, 7만 원, 뭐 이 정도 때까지도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조금 높은 편이긴 편이라 하죠. 그 히알루론산보다는 비싸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상당히 뭐 또 히알루론산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네. 주사고 실제 이제 연어에서 추출한 기인 사슬의 DNA 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PDR렌이라는 것과 PN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비슷한 거긴 하지만 이제 PN이 PDR렌보다 분자량이 훨씬 큰 고분자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절각 내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끈적끈적하게 3차원 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이제 견고한 그물망들이 무릎 마찰을 물리적으로도 줄여주는 이제 지지체 역할을 굉장히 좀 수행을 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무릎의 보호대 역할도 해주면서 저희가 관절에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고 주사제 자체도 굉장히 안전한 주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이 PN 제제가 진짜 장점은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딱 보호만 해준다라기보다는 이제 생화학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PN 제제가 관절염의 주요 염증 경로들을 억제하면서
연골 파괴하는 그 효소의 발현율을 낮춘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려 있는 결과에서는 뭐 PN을 제제를 주사를 했을 때 16주 차에는 통증 감소율이 뭐 54% 정도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또 메타 분석에서도 주사 후에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히알루론산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이제 통증 제어 효과라든지 기능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잘 듣지 않는 어떤 중등도 환자들에게 이제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PN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히알루론산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무릎 관절에만 허가가 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상해인 어떤 그런 염좌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6개월에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주사를 맞게 되어 있고요.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바쁘신 경우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뭐 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으셔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장점은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처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근데 연골이 더 감소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골의 어떤 재생이나 활성화를 이제 도와준다고 되어 있고요. 히알루론산보다는 좀 초기의 어떤 통증 제어가 빠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DNA 대사 산물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특히 이제 6개월마다 이 DNA 주사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처럼 아예 그냥 히알루론산이랑 DNA를 묶어서 세트처럼 이제 6개월마다 반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점들이 많은 주사죠. DNA 주사가. 특히 이제 부작용이 좀 적다는 게 네네. 맞는 분들께 부담이 훨씬 덜해서 저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과에서도 이제 리쥬란 힐러 주사라고 해서 굉장히 얼굴에도 맞아도. 네, 맞습니다. 이게 붓기나 염증을 줄여주면서 재생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에서는 리쥬란 힐러 주사라고 해서 이 제제를 쓰고 있고, 무릎 관절강내 안쪽에다가 쓰면은 이제 저희가 뭐 콘주란이라든지 아테폴이라고 해서 염증을 줄여주면서 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이제 콜라겐 주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무릎 연골의 가장 많은 부분, 이제 특히 이제 그 건조 중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콜라겐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콜라겐 구조가 무너지는 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콜라겐을 직접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메워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마찬가지로 뭐 윤활 역할이나 이제 재생의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돼서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텔로펩타이드라고 이 끝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순수 정제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발달돼서 주사 맞을 때 좀 뭐 붓거나 면역 반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요새는 이런 처리 과정들이 많이 좋아져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는 훨씬 덜해졌고, 그래서 이제 마모된 이제 거친 연골 표면에 이제 도포해줘서 이 코팅막을 형성해주고 재생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보다 관절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약물이 분해되는 그 밤감기가 훨씬 길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콜라겐 자체가 삼중나선으로 만들어져서 이 무릎 안에 어떤 이 생분해 효소들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제 오래가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텔로 콜라겐도 뭐 예전에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무릎 주사는 오면 생기면 이제 비교해 보는 게, 그럼 히알루론산보다 더 좋냐 나쁘냐. 왜냐면 뭐 예전에 거보다는 당연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보다 효과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떨어지진 않아야 환자분들께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6개월이나 12개월 주사 이후 이제 추적 관찰 해봤을 때 뭐 고분자량 히알루론산, 우리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보다도
훨씬 좀 치료에 대한 결과가 90% 이상 네.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연골의 미세 환경을 개선시키고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효과가 히알루론산보다는 더 네네. 뛰어난 것으로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적응증은 뭐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환, 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또는 외상후 관절염이라든지 네네네네. 이제 관절 마모로 인한 이제 질환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을 이제 뭐 1기부터 4기까지 네네네네네. 나눠봤을 때 그쵸. 히알루론산은 2기, 3기가 보험 적용이 되지만 네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PN제제, 네네네. 뭐 콘주란이라든지 네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보험의 적용을 덜 받기는 하지만 네네. 이제 무릎 관절염 1기부터 네네네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이 네.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음. 있는 뭐 이제 2기가 되기 전에 이제 2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더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주사겠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6개월마다 이제 보험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뭐 2회 제제, 3회 제제, 5회 제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쵸. 네. 주사에 대한 이제 뭐 바쁘신 분들은 2회 제제를 또 뭐 5번 오기 좀 번거롭지만 2번은 양이 많아서 맞기 부담스러우신 이것도 콜라겐이 분은 약간 좀 아플 수가 있어서. 네, 요것도 네네. 이제 많이 뻑뻑해서 네네네. 예, 좀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뭐 진짜 바쁘신 분들은 2회 제제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은 3회 제제, 네. 그다음에 좀 연세가 좀 많으셔서 좀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네. 저는 5회 제제를 네.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양이 좀 적어서 주사 맞으실 때 이제 스트레스가 덜하다 보니까 그쵸. 네. 저는 이제 5회 제제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골 손상이 조금 더 국소적일 때 그 부위를 이제 충전해주는 역할을 훨씬 잘 해주고 이 재생의 이제 뼈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초기 관절염에 어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결국은 네. 이런저런 치료들을 우리가 해 와도 도저히 이제 통증 조절이 뭐 이제 주사를 막 번갈아 가면서 맞아도 도저히 통증 조절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럴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고려를 생각할 수밖에 네.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아주 뭐 적극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네. 뭐 스테로이드도 맞을 수 있을 만큼 맞고 뭐 이랬는데도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그쵸.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뭐 심지어 진짜 뭐 이런 분들 뭐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다 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고 뭐 집에서 정말 뭐 걷질 못해서 이제 기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무릎 관절염이 뭐 1, 2, 3, 4기가 있다면은 적어도 3기 이상 됐을 때 3기라도 뭐 일부 연골이 남아 있더라도 뭐 치료로는 뭐 이런 비술적 치료로는 통증 조절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단계로 4단계. 이미 뭐 연골은 다 그쵸. 닳아 없어지고 네네. 이제 뼈끼리 갈리는 상태. 네.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맷돌에 돌이 갈리듯이 네네. 연골은 이미 다 닳아 없어지고 그 밑에 이제 연골 밑에 뼈까지 이제 갈리는 단계가 되면 이것도 이제 너무 방치하게 되면 네. 뭐 당장은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라든지 맞아요. 네, 수술을 이게 또 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네, 있고. 이게 또 나는 생활할 만하다 하시지만 또 머지않아 이거 아파질 텐데 연세가 네. 또 너무 많으시고 또 이게 뼈가 너무 닳아버리게 네. 되면 수술할 때 절제해야 되는 뼈의 양이 또 그쵸.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뭐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환자분들의 이제 회복 기간도 네. 길어져서 좀 전신 상태도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령도 실은 네, 수술을 어차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네,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받아야 어떻게 보면 네, 재활도 더 컨디션이 좋고 네. 근력도 남아있을 때 네. 받으셔야 예후가 더 좋지. 네,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으시다가 네. 실은 기능이 너무 저하된 다음에 네. 뭐 아니면 심장이든 폐든 이런 뭐 합병증이 있으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 실은 결과가 더 안 네.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 이후 재활도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 전신 상태가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하시게 되면 이제 수술 뭐 우리 이제 마취 통증 아까 네네네. 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취의 부담도 그쵸, 커지고 그쵸. 예. 수술의 부담도 커지고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의 부담도 생활도, 커져서 네네. 수술의 이제 결과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는 네네. 어떤 내가 재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뭐 당뇨나 전신 질환이 잘 이제 조절이 될 수 있을 때 네네. 수술을 적절한 시점에서 하시는 것도 네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는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좀 그쵸. 빨리 받았으면 조금만 빨리 받으면. 네, 뭐 그쵸. 이렇게 막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했을 네네네. 텐데 뭐 이게 뭐가 무섭다고 막 이렇게 네. 꼭 안 하려고 막 맞습니다. 붙잡고만 네. 있었나 그렇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대퇴사두근이나 이런 근육이 되게 중요한 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파서 꼼짝 않고 있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네. 이게 그래도 뭐 젊었을 때는 다시 운동하면 금방 근육량이 네. 늘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한 번 감소한 근육량이 쉽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게 감소하기 전에 네.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절한 딱 수술 네. 시기를 잡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이제 뭐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뭐 요새는 뭐 이게 초기 관절염을 빨리 발견해서 이제 네네. 치료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도 있어서 네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몸의 짐을 줄이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체중을 가볍게 네. 해서 간혹 이제 저희가 이제 요새 위고비, 네네. 네, 뭐 위고비. 뭐 비만 때문에 네. 위고비 맞는 분들 중에도 간혹 무릎 관절염이 이제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요새 연구를 봤더니 네. 그게 이제 체중을 줄여서 네.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네. 우리 지방 세포가 줄어들면서 예.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염증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네. 관절염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전신적인 어떤 염증 반응 자체를 네, 줄여주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GLP-1 예. 그 제제를 주사로 네네네. 맞거나 이제 경구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뭐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뭐 그런 약이나 주사를 시작하셨지만 네. 그게 이제 몸의 전체적인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네. 이제 관절염에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예, 연구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짐은 줄이고 네. 이제 엔진은 튼튼하게. 그쵸. 그래서 이제 무릎을 받쳐줄 수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네. 근력 강화 운동. 네네. 특히 이제 뭐 걷는 운동들도 뭐 많이들 하시지만 네. 너무 또 이제 단순히 많이 걷는 것보다는 네네.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맞아요. 뭐 실내 네. 자전거라든지 네. 뭐 수영이라든지 이미 네. 이제 관절염이 시작된 분들께는 이제 그런 네. 뭐 걷는 게 힘들다 걷는 것조차도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최소한 걷기라도 하시라고 하는데 그쵸. 네. 뭐 걷는 게 잘 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추가적인 근력 네네네. 운동들 네네. 우리 뭐 헬스장 가서 이제 우리 좀 무거운 걸 이렇게 대퇴사두근 우리 네. 레그 컬이라든지 이렇게 네네네. 무거운 걸 좀 들어올리는 운동 네. 뭐 그런 걸 좀 더 젊으신 분들께는 네.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큐셋 네. 운동처럼 이제 네. 쿼드셋이라고 이제 검색해 그렇죠. 보시면 네. 나오니까 뭐 고무밴드 같은 걸 걸어서 네. 다리 의자에 이렇게 걸어서 올려주는 이제 네. 그런 운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명이긴 하지만 우리 뭐 세라밴드 같은 예, 그쵸. 예, 세라밴드 무릎, 뭐 세라밴드 어깨, 뭐 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네네네. 보시면 네. 좋은 운동들이 많이 세라밴드 나오거든요. 뭐 가격도 몇 네. 천 원 안 하고. 요새는 뭐 마트, 심지어 뭐 다이소 가도 살 수 있고. 다이소에서 파나요? 그래서 마트에서 뭐 본 적은 다리끼리 있었는데, 이제 네네. 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예, 예, 고무줄을 예. 당기면서 누워서 들어올리기도 하고. 네네. 뭐 일상생활 중에 이제 좀 가볍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수시로 따라해 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질병에 대한 우리 이제 시각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뭐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느냐, 네네네. 뭐또 주사를 맞으면 뭐 평생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두려워하셨는데 네. 요새는 뭐 약물 치료든 주사든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이제 뭐 체중 조절 또는 근력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통증이 없는 시기에는 꼭 뭐 약을 드시지 네네네네네. 않더라도 이 통증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네. 꼭 그렇게 이제 주사라든지 약봉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관절염이 이제 조절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또 질문 주신 분이 네네. 계신데 한번 볼까요? 상태가 안 좋으면 한 번에 여러 주사를 맞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히알루론산 주사나 PN 네네네. 주사나 콜라겐 주사는 한 번에 같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맞을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번에 같이 맞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도 않고요. 네. 뭐 간혹 뭐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은 뭐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좀 소량, 네, 소량해서 네. 뭐 드리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이 주사들을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이 주사들도 다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용도가 살짝 조금씩 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오래 써왔던 거 네.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네 가지 그 관절강내 급여 가능한 주사들 중에 뭐 어떤 주사가 지금 뭐 가장 좋다라고 연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냥 히알루론산 주사를 먼저 쓰시고 뭐 히알루론산 주사를 쓰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면 뭐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를 선택해서 맞으신다든지 다만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통은 쓰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주사를 동일한 날짜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주사라는 것도 결국 감염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주사하고 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며칠을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셔서 뭐 순서대로 주사를 맞아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사를 맞으실 수는 있는데 같은 날짜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쭉 순서대로 맞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그 설명드렸던 주사 중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이제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니까 실제 염증이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짧게는 뭐 한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거의 충분하거든요. 증상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제가 주된 역할을 하고 뭐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도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은 있지만 실제 보호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어요.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도 보면 대부분 뭐 3개월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봤을 때 무릎 통증이 많이 감소했다 이제 이런 식인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봤던 뭐 연구에서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주사를 맞고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뭐 한 16주에서 18주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도 최소한 3, 4주 이상은 걸릴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 주사들은 주사를 맞고 바로 빠르게 뭔가 확 좋아지는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보단 이제 무릎을 좀 더 보호해주고 오랫동안 이제 아껴 쓸 수 있고 염증이 있으면 더불어서 같이 좀 줄여주면 좋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플 땐 스테로이드를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써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항상 양날의 검이고 이게 뭐 환자분들의 이제 고통을 이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어가고 맞아요. 그렇죠. 이제 당장의 아픔도 있지만은 이 연고를 우리가 이제 80세까지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간혹 그런 이제 좀 통증을 참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항상 약물 치료의 병행을 좀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소염진 통제도 그렇고 좋은 약들이 많죠. 그래서 요새는 뭐 생약 성분의 약들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는 뭐 약물 부작용들이 또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또 이제 뭐 우리 이제 바르는 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위장관이 안 좋은 분들께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최근 뭐 연구 결과에서는 무릎 보호대를 잘 착용해 주는 것도 약물 치료만큼 또 효과가 있더라. 뭐 통증을 줄여주고 연골의 마모를 줄이는데 무릎 보호대도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이제 급한 통증에 뭐 주사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라는 이제 질병이라는 게 단순히 염증만 가라앉혀도 되는 게 아니라 관절 주변에 이제 전반적인 인대라든지 근육이 다 약화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보호대 또 뭐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경구약 그다음에 뭐 급한 시기에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또 뭐 남아있는 연골들이 또 잘 보존될 수 있게 이제 마찰을 줄여주거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주사들을 병행해서 네네네. 관리를 잘 하신다면 네. 또 뭐 수술 받지 않더라도 네.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네. 무릎 상태를 저는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네, 물리치료도 상당히 물리치료를 네. 꾸준히만 잘 챙겨서 받으시면 네. 이제 그 어떤 통증의 컨트롤이나 이런 기능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만큼 관리가 잘 되면서 네. 예후는 뭐 좀 더 좋았다. 뭐 네. 이런 예전에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꼭 이제 뭐 약, 네. 주사제,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운동, 네. 물리치료, 관리 이런 것들을 실은 주치의 선생님을 잘 네. 만나서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꾸준히 쭉 관리를 네. 한다 네. 생각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질병의 치료의 개념도 있지만 네. 이 관리의 개념이 이제 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네네. 이 무릎 관절염도 이제 가까운 병원에 좋은 이제 자주 가실 수 있는 병원에 네네. 이 좋은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네네. 내 상태에 맞는 주사, 약, 네. 운동, 네. 그리고 뭐 보호대 등, 뭐 또는 물리치료 등 네.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항상 이제 너무 아프면 병원 가야지 하면 이럴 때는 이미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이게 병이 요만큼 있을 때 와서 네. 저희한테 뭐 꾸준히 말씀을 네. 해주시면 이제 요만큼만 치료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커질 때까지 네. 기다렸다 이제 가지고 오시면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큰 치료를 하게 되는 네.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사람 뭐 마음이 이제 당장 아프지 않으면 이제 뭐 급하지 맞아요. 않게 되는데 병원에 잘 안 가게. 예, 요새는 뭐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뭐 무릎 관절염은 뭐 네. 55세, 65세 이상에서는 73% 이상이 예, 겪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서 빠르면은 예전에는 뭐 40대 후반에도 네네네. 퇴행성 관절염이 뭐 시작되고 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예전보다 뭐 영양 상태나 뭐 근육 상태나 좋아져서 덜하기는 하지만 네. 뭐 40대 뭐 후반, 50대 초반에 오신 분들께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면 네네. 굉장히 우울해하죠. 그쵸. 내가 뭐 네.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네.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때긴 하고 네. 뭐 요새 뭐 예전에는 뭐 퇴행성이라는 네. 게 꼭 뭐 저희가 뭐 70대나 80대 네. 이럴 때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올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중고차랑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그 차 뽑은 지 하루 돼도 중고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살면서 사용하면서 그냥 뭐 많이 쓰다 보면 생기는 게 이제 퇴행성이기 때문에 심지어 허리 디스크는 사람이 태어나서 10개월, 1년째 돼서 이제 딱 앉기 시작해서 디스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퇴행성이 시작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살, 2살 아이들도 허리에는 이제 퇴행성이 시작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뭐 40대, 50대에 퇴행성이 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포기하실 필요는 네네. 없다는 거죠. 그냥 뭐 원래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뭐 50대 관절염이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하시지만 되게 뭐 55세 정도면은 뭐 예전에는 뭐 이 인공관절 수술 기준이 뭐 65세 뭐 이랬거든요. 그쵸. 근데 요새는 65세에 인공관절 하자고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게 뭐 극복 불가능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금이라도 좀 의심되거나 좀 불안하거나 하실 땐 병원에 오셔서 꼭 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요새는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KL 등급이라고 해서 무릎을 1기부터 4기까지 나눠보는데 그 1기 이전의 관절염을 빨리 발견해서 이 치료하려는 요새 그런 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MRI도 더 좀 빨리 찍어서 미세한 손상들을 빨리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염은 MRI 찍었을 때 미세한 손상이 있으면 결국 퇴행성이 더 빨리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게 또 AI 기술과 결합이 돼서 그런 MRI 상의 뭐 미세한 손상들을 이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 이런 게 또 이제 트렌드가 돼가고 아마 조만간 그런 것들도 이제 환자분들께 적용이 돼서 이 초기의 관절염을
빨리 관리 잘해서 더 닳기 전에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더 오래 편하게 쓰시게 해드릴 수 있는 네. 또 그런 치료들이 네.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실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초반에 이제 내가 꼭 자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주사를 네. 맞아야 되냐라고 네.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안 아파도 뭐 원장님 네. 제가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안에서 퇴행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원장님이 꾸준히 지금까지 다 설명을 해줬지만 결국 퇴행성이 더 진행되지 않고 내가 이거 오랫동안 관리해서 잘 네.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기계가 이제 오래 쓰려면 기름칠을 열심히 해줘야 네. 되는데 기계 부품이 다 망가진 다음에 들고 와서 기름칠을 하면 이미 늦거든요. 저희가 기계가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네.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이빨 닦는 것도 네. 실은 이빨이 다 그렇죠. 썩은 다음에 와서 치료하려고 하면 이미 늦거든요. 이빨이 이제 건강할 때 치아도 계속 양치를 해주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무릎도 이제 연골 주사나 뭐 이런 주사들은 실은 너무 나빠지기 전에 네. 주기적으로 그냥 와서 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정확히 지키기 힘드시더라도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꾸준히 오셔서 네. 맞아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야 네. 좀 더 오랫동안 네. 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관리하고 신경 네네. 쓰는 것만큼 네네. 차도 뭐 이미 고장 나서 이제 정비소 가면 이제 그쵸, 큰돈 그쵸. 들어가듯이 네네네. 이게 이제 뭐 엔진 오일도 뭐 고장 나기 전에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네. 이제 질병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치료의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관리의 개념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서 네네. 평소에 이제 건강한 연골 오래 쓰실 수 있게 네네.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설명드렸고 네. 또 다음에 다음 또, 또 궁금하신 내용 네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